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증시입니다. 자, 오늘 다우 증시 FOMC는 이변 없이 0.25% 인상. 제롬 파월 의장이 보통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0.25% 인상하는 것은 우리가 예견한 대로 나왔지만 평소랑 다르게 조금 약한 소리를 합니다. 보통은 내가 목표한 부분을 항상 고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2년 전 같은 경우만 해도 고용에 대한 목표 될 때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했었고요. 2021년도죠. 2022년도는 뭐예요? 물가 목표치 잡을 때까지 목표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금리 인상한다, 강하게 한다, 더 올릴 수 있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블랙아웃 지나고 나서 SVB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0.25 이번에 동결도 할 수 있었는데 0.25 한 거다. 물가 생각해서 한 거지. 또 동결도 할 수 있었다. 입장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제롬 파월도 입장이 좀 바뀌는구나. 이러면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은 이제 뭐 종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안에는 종료가 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뭐 목표치를 상향한다던가 하는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좀 세게 나왔으니까 기존에는 문제 없이 진행한다, 문제 없다 계속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 나오니까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는 고용 달성하고 그 다음 물가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이제 계속 금리 정책을 펼쳤었는데 이제는 금리를 동결적으로 가면서 목표치 인상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딱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근데 왜 밀렸느냐? 제니 옐런 재무장관께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예금자들 모든 예금을 보호해주겠다, 보호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쓱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미국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JP 모건을 비롯한 대형 은행에서 이제 뭐 구제금융 같은 경우 지원할 때 본인들이 이제 같이 지원을 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대형 은행들도 이번에 UBS가 뭐 CS를 인수한 것처럼 크레딧 스위스 인수한 것처럼 미국 대형 은행들은 뭐 지원할 준비가 좀 돼 있다. 재정 상태가 뭐 양호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우랑 나스닥 다 밀렸는데 재밌는 건 나스닥은 12,000포인트 장중에 강세 보이면서 저항을 다시 한번 두드리는 거죠.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그냥 속도가 빠른 겁니다. 한 번 두들기고 두 번 두들기고 그냥 다시 한번 조정을 준 거다. 그러면 나스닥은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두들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는데 박스권 하단을 한번 이탈해도 된다. 왜? 그냥 이 안에 갇혀 있는 걸로는 위를 상단을 돌파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수출 국가잖아요. 중국, 미국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뭐 수출되는 부분이 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나 이런 몇몇 일부만 빼고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사실 이제 슬슬 이제 중국도 리오프닝을 확실하게 정하고 하면은 일부 뭐 그 최근에 뭐 게임 판호 얘기도 나오고 외자 판호 얘기도 나오고 콘텐츠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산업화 얘기도 나오고 미세먼지 살살 날라오죠 우리나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려감은 좀 과했지만 중국발 모멘텀을 우리가 조금은 얻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다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따뜻한 나라 생각하면 우리 중동 쪽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옴시티나 뭐 아랍에미리트 이쪽으로도 지금은 시장의 자금이 다 주도주 쪽으로 흘러가서 그런데 그쪽으로도 좀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 동향 같은 경우도 무난합니다. 보시면은 외국인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코스피 주식 조금씩 다시 사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씩 다시 사고 있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 매도를 더 안 한다라는 거 대신
콜옵션은 또 124억을 매도하면서 위쪽 방향에 대해서는 뭐 강력한 상승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그러면은 이 수급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4월 만기일까지 돌파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는 거고 4월 만기일이 지나야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수급이 유지되는지를 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400 위쪽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을 찍을 거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 원바닥 찍고 이렇게 있다가 돌파 시도하고 여기 한 번엔 돌파 못하고 살짝 쉬었다가 4월 만기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이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움직임을 좀 압축해서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그냥 무난하다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있다. 오늘도 장중에는 고점 돌파 시도를 했는데 830에서 840 구간 정도 돌파 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는 글로벌 시장 영향력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코스닥은 비상식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성향이 좀 높은 시장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다 좋다기보다는 오늘도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이 끌고 가고 LNF가 뒷받쳐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뒷받치는 이런 좀 독특한 상황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 종목들까지 살펴볼 텐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개별 성향이 있어서 시총상위 몇 종목 가지고도 이제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뭐 바이오주라던가 좀 쉬고 있던 섹터들 중에서도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의료기기라던가 이런 쪽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겠죠. 최근에 2차 전지주가 좀 많아지고 반도체주가 많이 줄어 있는데 반도체주가 좀 움직여줘도 괜찮겠죠. K칩스법 이제 다음 주 30일이면 다음 주 딱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이면 또 이제 통과되니 많이 국회 본회의가 있으니까 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2,500원 부근으로 다시 한번 붙어가고 있다.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아직까지는 저항 돌파 못한 모습, 하이닉스도 9만원으로 붙어가는 모습, 이 종목들이 저항을 넘어가야지 2,500 쪽으로 붙어가거나 적어도 돌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강해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모양이긴 한데 이쪽은 아직까지는 요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60만원 아래쪽에 좀 갇혀있는 모습이고, 삼성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쪽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는 저항을 위에 80만 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추후에는 돌파하겠지만 아직은 좀 쉬고 있다 보시면 되고, 현대차가 그나마 최근에 조금은 이제 숨 고르기 할 정도로 숨 돌릴 정도는 올라와줬다. 17만 원 위쪽은 올라왔는데 이것도 아직도 너무 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차가 이제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가운데 일단은 이게 21만 원 정도는 가는 게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30만 원을 가도 사실 이상한 건 없습니다. 21만 원 아래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제자리를 찾아갈 필요가 있고 기아처럼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기아는 지금 뭐 8만 원 정도 와 있는 거는 이제 합당한 거고 1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래도 이 6만 원대 있을 때 이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가 먼저 올라와 줬고 현대차도 뭐 뒤따라오는 거 뭐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현대로템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저항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여줘야지 좀 더 이제 좋아질 수 있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죠. 현대위아는 더 아직도 바닥권 기어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부품주들도 뭐 성우하이텍이라던가 일부 종목들, 뭐 화신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이고, 이제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저항 돌파 시도하고 있죠. 하시는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저항 근처 올라갔다 밀리고, 요런데 SL 같은 게 아직도 좀 못 움직이고 있는데 요런 게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바닥권에 있는데 여기 있을 이유까지는 없거든요. 이 종목들이 여기까지는 다시 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뭐 4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지금 2만 5천 원 있다. 너무나도 싸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널려 있다,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에코프로나 이런 오늘 최근에 시장을 끌고 왔던 종목들 있죠.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 에코프로 그 그룹주들,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다 온 에코프로 HN, 뭐 이런 종목들
이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이 종목들, 뭐 2차 전지, 뭐 폐배터리, 친환경 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금양을 비롯해서 자, 요런 뭐 너무나도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 25,000원에서 오래만에 해도 또 벌써 8만 원 가까이 왔으니까 금양을 비롯해서 뭐 미래나노텍이라던가 이런 리튬 관련주들 있죠. 저희도 리튬 관련주 한 종목 들고 있는데 금양, 미래나노텍, 뭐 어반리튬 그리고 오늘 하한가 들었다 나왔는데 저항 17,500원은 이제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뭐 이런 종목들 리튬 관련주도 이런 거 하나는 들고 있어요. 얘는 아직 저항을 못 넘어왔고 어바니튬은 기존에 올라온 게 적으니까 좀 넘어가는 모습이죠. 미래나노텍하고 금양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이렇게 리튬 관련주들이 역시나 뭐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극재랑 리튬이 없으면 지금 소외되는 시장.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벌써 시가총액이 10위권까지 왔습니다. 삼성에서 투자를 하고 삼성에서 또 인수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 3만 원 초반에 있던 종목인데 벌써 15만 원까지 해서 거의 5배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 로봇은 뭐 제가 매년 연초마다 새해 될 때마다 한 연말쯤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오고 어마어마한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삼익THK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이제 후발주 정도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LG그룹에서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 두 종목 로보스타는 LG가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 있는 기업이고 그 저항 다시 한번 두들기고 있죠. 요 42,000원.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가 2대 주주로 있으면서 협력사로 있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작년에도 로봇 관련주들 어느 기업 방문하냐 봤을 때 로보티즈 방문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 쪽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SP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이제 감속기 부품업체 쪽이라서 뭐 글로벌 시장에 여기저기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SPG를 이제 현대차에서 또 인수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SPG도 그렇고 그래서 벌써 뭐 18,000원, 2만원 사이 있던 종목이 2배 올라서 36,000원 건드리는 상황. 그리고 SBB 테크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 2차 전지 혹은 로봇 관련주들이 없으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소외받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이라도 살까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사는 사람도 부담되고 매수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부담돼요. 실제로는 보유자의 영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좀 리스크를 안고라도 지금이라도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저는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후발주를 본다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첨보라던가 이런 종목들. 첨보 같은 경우는 지금 22만 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데 얘도 26만 원만 가도 적지 않은 수익이죠.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달릴 수 있고. 아니면 최근에 전고체 전해질 같은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수화학이 요즘 또 멋진 모습 계속 보이고 있죠. 오늘까지도.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CIS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이 이제 바닥권에서 슬슬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동박 쪽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동박 쪽도 조금은 좀 부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65,000원 돌파 시도 다시 한번 하고 있고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시장 영향력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고 이거 10만원 넘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OLED 소재나 이 2차 전지 소재 쪽 양쪽 다 이 동박업체죠. 3대 동박업체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SK넥실릭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충분히 이 가능한 영역에 있다. 트레이딩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4만 원 이렇게 살짝 돌파해서 치고 가다가 쓱 치웠죠. 그럼 4만 원 유지해주면은 다시 한번 언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이제 이런 종목들도 많습니다. 순환을 노리는 종목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뭐 외자판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뭐 중국발 NC소프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근데 큰 종목들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날렵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게임 쪽으로 수급이 제대로 안 들어갔으니까 수급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시고 큰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걸 게임 쪽으로 수급이 돌아선 걸 확인하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 중국 소비 관련주 쪽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라든지, 저는 뭐 항상 카지노주를 가장 우선 탑픽으로 본다라고 했죠. 중장기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GKL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이런 쪽 보시고, 여행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텍스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 이런 쪽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했는데 오늘 살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 보시고 우리가 노마스크가 됐죠.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로도 볼 수 있죠. 우리 노마스크에 대한 얘기로 해서 이제 뭐 토니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요즘에는 뭐 CNC 엔터 그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서 추세적으로 상승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제 미리 못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치한불이든지 이런 종목들 같이 볼 수 있지 않나.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렇게 수단을 만들면서 아니면은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이런 것도 바닥권에 있죠.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은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이 과거에 이제 삼성 LNS로 마스크팩으로 시가총액 코스닥 2위까지 올라왔다 지금 뭐 아예 무너진 뭐 이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까지도 화장품주나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엔터주들 뭐 에이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사마네트웍스 중국하면 사마네트웍스가 뭐 가장 대표적이죠. 라든지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뭐 최근에 그 더글로리 같은 경우도 시즌 2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또 인상적인 이제 뭐 리뷰나 이런 주변 사람들 뭐 얘기가 있는데 유행을 딱 선도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쪽으로 그동안 이제 좀 모아왔던 종목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은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가 있겠죠. 여기도 뭐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집 막내 아들의 뭐 공동 제작사고 그 하이지움 스튜디오의 60% 송중기 씨 소속사죠. 60% 보유 지분을 자회사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좋은 이슈들이 많았는데 뭐 메가박스 같은 경우도 한 60%는 이제 실적을 회복했다라고 하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없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이런 거는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마네트웍스든 이런 에이스토리든 이런 중소형 기업들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순환을 노릴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여러분들이 주변에 찾아보시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 아니면은 이제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도 좀 쉬어가는 쪽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K칩스 노리면서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반도체가 움직이면 MLCC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또 틈새 시장으로는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이런 필터나 이런 중국의 이제 미세먼지에 대항하는 관련주들이요. 크린앤사이언스든 뭐 하츠가 됐든 이런 뭐 종목들은 많습니다. 뭐 위닉스도 있고 많죠. 대유이니아나 뭐 이런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친환경 관련 쪽으로 해서 미세먼지 쪽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종목들이 아직도 안 오르네 싶었던 게 휴캠스라든지 이제 TKG 휴캠스죠. 후성이라든지 이렇게 두 종목 올려드리면 뭐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탄소 배출권 쪽이 잠잠해요. 유럽에서 핵심 원자재법 얘기가 나오면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건 사실 목적은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뭐 탄소 배출권 얘기도 한 번쯤은 돌 법한데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고 후성이 그나마 이제 13,000원 위쪽으로 올라온다라는 거 정도 체크하시고 탄소 얘기하면은 뭐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가 탄소 포집 쪽으로는 좀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을 좀 이제 작은 종목 중에서는 같이 볼 수 있고 JC 케미칼도 이제 그 디젤 뭐 바이오 디젤은 바이오 종류 쪽으로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뭐 한 7,400원, 500원 요 구간 이제 넘어가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또 한 번 정도는 뭐 움직여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순환매를 노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콘텐츠주나 뭐 이런 쪽은 제가 뭐 특수효과 쪽 항상 좋아하는데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덱스터 같은 경우가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제 21,000원 회복되면 자이언트 스텝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쉬고 있는데 이때 뭐 아바타 2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죠. 쉬고 있는데 이렇게 11,500원 넘어가면 또 다시 한번 뭐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거. 뭐 바로 위에 뭐 14,000원까지만 해도 서운하지 않은 수익률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즈익 스튜디오만 아직 바닥권이에요. 컴투스 인수되고 나서 시너지 효과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시너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여기서 뭐 15,000원 회복되면 2만 원까지만 가도 섭섭하지 않다. 뭐 그다음 이제 뭐 2만 원, 22,500원, 5,000원 이렇게 가면 더욱더 나이스하고요. 그래서 바닥권 종목을 사느냐 아니면은 움직이는 종목을 사느냐
아니면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종목을 사느냐 정도로 세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